명예말이라고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자, 여기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전체 시작. 인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네. 이 질환을 극복할 수 없는 걸 극복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호전 반응은 꼭 반드시 좋은 식품을 먹는 세포가 건강해지면서 나타납니다. 근데 에너지 대사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낡아있는 세포 있죠. 바로 곧 죽어야 되는 세포는 이런 거는 빨리 탈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간세포 같은 경우는 효소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안의 요소를 회복해서 유지하자면 건강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자, 독소가 쌓이는 기준이 뭐예요? 외부 독소, 내부 독소가 끊임없이 쌓여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쌓여가요?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소는 어떻게 들어와요? 눈, 코, 입, 피부를 통해서. 그래서 독소가 쌓여가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 호전반을 일으키는 요인들 우리 많이 배우셨죠? 스트레스, 농약, 환경, 식품 첨가. 요거를 나중에 언어 순서를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영양 불균형, 약물 독성, 기생충. 왜냐면 요거 있잖아요. 조금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이거든요. 자, 원래 호전 반응은 미국의 스튜어트 MB 박사가 저거를 제안을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처음에 세 줄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호전 반응을 시작. 호전 반응은 면역계 세포들이 영적 물질에 유해한 것들을 제거할 때 면역 시스템이 강한 반응을 나타내는 현상이다. 자, 우리 몸의 면역 세포는 뭐예요? 우리 몸 면역 세포 백혈구. 자, 백혈구 중에 호중구, 호상구, 호연기구, B세포, T세포, NK세포, D식세포 들어보셨죠? 자, 우리 몸은 외부에서 세균, 바이러스,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잡아먹기도 하고 못 움직이게 가서 잡기도 하고 같이 가서 연합해서 빵꾸를 뚫어갖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면역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타날 때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반응 중에 이완 반응, 늘어짐의 반응, 가려움증의 반응, 변비 설사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날 때 요거는 이게 빨간불이 안 돼요. 잠깐만요. 영상을 보니까 제가 자꾸 이거 쓸 때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막 흔들어. 여기 이게 빨간불이 이게 안 돼. 여기는 되죠. 여기는 안 돼. 아무래도 이게 먹어버리더라고요. 불을 먹어버려가지고. 자, 결국 뭐냐면요. 일시적인 호전 반응이 오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전 반응 표를 여러분들 여기 뒤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자, 먼저 대처법 먼저 가르쳐 드리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게 지금 대체약에서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생수나 생과일, 그 다음에 과일, 생야채를 먹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사우나를 하고 그 다음에 밀가루 음식, 술 이런 거 안 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결국은 식습관하고 생활습관을 뭐 하는 거예요? 약간씩 자제시키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는 일들을. 그래야지만이 호전 반응의 대체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창기가 어떻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봐보세요. 몇 도부터 암세포가 증식을 해요? 35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아무도르 박사가 저산소 저체온, 이거는 체온 1도가 내 몸을 살린다고요. 여러분 주열기를 이 팀은 좋은 게 뭐냐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산소 이 책하고 뭐 하나 놔뒀는데 이상하게 이게 사라지고 나면 오고 사라지고 나면 오고 네. 아무도르 박사가 사람의 질병 원인 두 가지 기억나세요? 네. 저체온, 저산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체온을 올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호전 반응 냉기가 뭘로 바뀌어가는 과정? 온기로 바뀌어요. 손발이 찼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시
따뜻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혈기라든가 뭐가 더 중요해요? 족욕이라든가 적당한 운동이라든가. 그러면 우리 몸의 에너지 발전소를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늘리는 방법의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근육량을 늘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근육량을 늘리는 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자연요법과 화학요법의 차이는 이거 보시면, 지금 이걸 다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하니까 지금 몇 가지만 하려고 한 거예요. 자, 호전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혈관이 수축된 부위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위, 발열 반응 나타나는 거, 독소물질. 그러니까 어떤 분은 눈곱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뭐라 그러죠? 이런 데 종양으로 나오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사이에서 놈으로 잡히는 사람도 있어요. 호전 반응. 그러니까 케이스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요. 특히 여러분 이제 열이 많은 거는 세균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자, 부종이 나타나는 경우는 대부분 뭐하고 같이 오냐면 부풀어 오르면 가려움증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다음에 가려움증이 많이 와요. 부종이 올 때는. 그래서 여러분이 부종이 오는 분들은 가려움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긁다 보면 피나잖아요. 2차 감염이 되기 때문에 약국에 가면 뭘 파냐면 그 항히스타민제라 그래가지고 지르텍 팔아요. 지르텍. 그게 이제 오리지널 회사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가끔 비치를 해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5단을 먹고도 문제가 생기고요. 10분 먹다가도 갑자기 온몸 전체가 올라와가지고 미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약은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게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자, 그 통증, 출혈 중에 자, 여러분 5가지 병증만 기억나세요. 발열, 발적, 부종, 가려움증, 통증. 이 5가지 면역 반응이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이렇게 가려움증 나왔죠? 그 다음에 경련, 저림 증상, 그 다음에 불면증, 기침, 가래, 콧물, 피로감, 설사, 변비, 구토. 그래서 호전 반응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크라이스포. 크라이스포. 이걸 어떻게 읽어? 크라이시스라고 읽어요. Crisis for healing. 예, 크라이스포 힐링. 발음이 좋으시네요. 네, 우선형이라서. 아니 근데 이게 언어가 좀 맞지 않은, 원래 이렇게 있잖아요. 치유를 위한 위기 이렇게 해야 돼요. 맞나요? Crisis for healing. 그러니까 치유를 하는데 위기 상황이 찾아온다는 거죠. 아, Crisis for healing. 이거 이거 힐링이 되는 과정. 그러니까 근데 미국은 직관적이어서 앞이 먼저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뒤로 가는 게 아니고 크라이시스가 왔는데 이건 네. 힐링을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다르네요. 네. 위기가 오는데 그게 힐링을 위한 과정인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빠르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뉘앙스를 다르게 하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진짜로 그 사람들은 그 의미 순서대로 부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힐링이 중요하면 힐링이 먼저 가고 이거 크라이시스다. 그치만 이건 힐링을 위한 거야. 이렇게 그 앞에서부터 들어가는 순서대로 가시면 데이터 입력을 그렇게 해야 네, 돼요. 그냥 앞으로 순차적으로 들으시면 돼요. 위기가 먼저 찾아오는데 그게 힐링의 과정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어우, 그거 멋있는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 뒤쪽에는 히포크라테스가 뭐냐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과 제성과는 동안 히포크라테스가 많은 상과 예우를 통해 음식이 최고의 의사이자 알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또한 의사는 자연 치료의 조수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해 의사는 호전반응의 증상을 강화시키는 자연 치료의 실제 약속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니 왜 히포크라테스는 저렇게 주장했는데 지금 의사들은 그거 안 하면요? 맨날 자, 하지 말래, 그지? 그게 왜 그러냐면요. 말했잖아요. 기득권 세력이 뭐냐면 제약회사하고 거기에 관련된 연구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약이나 주사나 수술요법을 통해서 뭘 높여야 돼요?
매출. 매출을 높여야 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 저렇게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맞는데 그렇게 행하는 의사들은 많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저기 첫 번째만 한번 읽어보세요. 심장 질환과 암 다음으로 그다음은 바로 병원 치료. 네. 병원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문제가 생긴다라고 제기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어디 갔어? 여기다 놨더니 이분 콘도만 듣고가 이거하고 뭐 했었냐면 병원에 가지 말아야 될 47가지 이유 있잖아요. 그거를 썼거든요. 의사에게 살해당하니 병원에 제 말 아니에요. 이분만 병원에 자주 갈수록 빨리 죽는다. 그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불편한 진료라고 이야기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저게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말로 교통사고 나가면 병원에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냐? 현대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증상을 완화시키는. 자, 지금 분류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40 아건강 상담사 교재 4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46페이지. 자, 46페이지 보면 두 번째가 산성체질이죠. 그 다음에 그 위에가 고혈압. 네. 그 다음에 소화기 간에 위 기능 이거는 위하수로 유명한 거. 그러니까 위아래로 그거하고 같이 번역해서 여러분 좀 보시면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표를 제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객이 이거를 카톡으로 보내주거나 여러분이 지난번에 다 받으셨잖아요. 이 자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이것만 카톡에 해가지고 그래서 한 장짜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앞에 보세요. 45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 앞으로 한 장 가보세요. 미국에서 스티어니 MB 박사가 강한 면역계 현상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믿지 말고 여기에 나타난 정의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호전 반응이 나타나면 이렇게 가라. 이게 원래 위아래가 좀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호전 반응이 나타났을 때 대처를 이렇게 해라라고 그걸 이야기해 주면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 44페이지 보세요. 저기 뒤에 나타나는 게 다른 거예요. 자, 44페이지 보니까 이완 반응, 과민 반응, 배설 반응, 회복 반응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거. 그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아까 앞에 나와 있는 거를 10몇 가지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당뇨 있죠, 당뇨. 당뇨가 가장 갈증, 혈당치 상승, 소변에서 거품, 두통, 코피, 무기력증 저거는 꼭 알고 계시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식품 먹고 저 사례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실질적인 상담이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좀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폐기능, 신경계통 저건 아까 앞에서 하는 거하고 다 겹치니까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인데 불면증, 기침, 나래 이런 것들을 보시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구토. 우리 아까 구토 증상 할 때 그거 배웠죠? 기억나세요? 위 그려놓고 외부에 콜라겐 부족 있잖아요. 그거를 꼭 설명을 하시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유 요거 혈관이 뚫려가지고 보충하는 거예요.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상동맥이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뚫리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 박동수가 더 일시적으로 빨라진다. 그러니까 뮤룩에 먹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때요? 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이완되다가 확 이완이 되니까 혈류량이 확 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답답하기도 하고 멍해지는 증상도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몸살, 그다음에 식도통,
이건 읽어보세요. 가셔가지고. 네. 어차피 전부 다 해서. 이거. 수변이 분해되는 과정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건 빈뇨하고 방귀. 방귀 냄새가 처음에는요 완전히 지독했다가 점점 그 방귀 냄새 뭐라 그러죠? 여기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장 많이 나는 게 저녁에 새벽에 꼭 몇 시에 많이 깨냐면요 1시 자신이 1시에 많이 깨고 그다음에 3시에 많이 깨고 바뀌는 시간대에 많이 깨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그리니치 시간대가 11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가 자시예요. 그 뭐냐면 그 명리학에서 말하는 11시에서 1시까지가 자시가 있고 우리나라 시중으로 하면 11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가 자시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새벽에 딱 깨면 1시 30분 그 다음에 깨면 3시 반 이런 식으로 깨요. 한번 나중에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럼 귀신 같다고 어떻게 하세요? 뭐라고요? 3시 반까지 안 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나눠드리는 이유는 저거를 통해서 고객한테 설득을 하시고 거기에 만약에 무슨 증상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그걸 보고 읽어주시면 돼요. 왜냐면 이런 증상이 나올 건 하겠는데 진짜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이게 또 안 돼.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슬라이스 쇼가 안 없어진다. 이 화면이 안 없어진다고요? 지금 엑셀 쳐도 안 없어져요. 이게 EXC 그 불러도 안 없어지거든요. 컨트롤 알트 탭 눌러보세요. 아니 그거 하면 없어지긴 하는데 자동적으로 없어져야 돼요. ESC를 누르면. 어쩐다고요? 10분 안 찍었어요. 5분 쉰다 그랬지. 아닌데 10분 44분. 10분 달죠. 10분 쉰다 그랬다고? 네. 자기 집 안 돼. 누구를 안 찍었는데 진짜. 아니 저 누구야? 아 우리 아연 씨가 이거 찾아줬어. 왜 안 되는지. 이게 콘텐츠 고정키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눌러있으면은 고정적으로 그 커뮤니티를 계속 사용해요. 우리 아이한테 꼭 하겠다. 그냥 우리 저 TV를 하는 게 자, USB 빼고 이거랑 연결해. 자, 여러분 오전 반응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누가 정의했어요? 45페이지 2분 스튜어드 MB 박사. 스튜어드 MB라는 박사님이 오전 반응을 면역계의 세포들이 병성 물질 위험을 제거할 때 나타내는 강한 반응.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이 물질이 침투했을 때 우리의 면역 세포들이 가서 이거를 처리할 때 나타내는 강한 반응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기존에 우리 몸이 문제가 있거나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면역 세포들이 이거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어때요?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아프기도 하고 나른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과민 반응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4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하시라. 자, 이온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반응 3가지 불러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나른함. 두 번째가 졸음. 세 번째가 이 3가지 특징의 뉘앙스를 아시는 분.
나른함, 졸음, 권태감. 전부 다 무슨 반응이에요? 그 뭔가 이렇게 늘어지는 반응이 있잖아요. 그 반응이 전부 다 나른하고 졸음의 형태로 권태감. 이때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신 기능이 완전히 떨어지는 상태. 자, 식품을 먹었는데 너무 나른해지고 졸음이 오고 권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체크를 해야 될 게 우리는 이 부신이라는 장기는 내 몸에 하루에 필요한 그 부신 호르몬을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계속 만들어내요. 근데 식품을 먹어가지고 에너지 대사가 늘어나면은 얘는 2시간에서 3시간이 아니라 더 앞당겨야 되죠. 제발 이해되세요? 앞당겨야 되는데 그렇게 써버리면 2시간 뒤에 써야 될 호르몬을 못 쓰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나른해져요. 부신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높이거나 혈압을 높여서 근육세포에서 에너지를 쓰는 호르몬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리 다 써버렸어. 식품을 먹어가지고 아니 먹어서 에너지 대사를 많이 전환해서 써버렸다고. 그 다음엔 어때요? 몸이 푹 처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그 대부분의 원인이 뭐냐면 부신 기능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2시간에서 3시간이 지나면 부신해서 만드는데 이때 만드는 원료가 뭐냐면 비타민 C, 비타민 B6, 코티솔 호르몬이 분비할 때 판토텐산. 여기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른하고 비실비실 되면은 비타민 C하고 B6, B5가 내 몸에서 어때요? 전부 다 빠져나가 버린 상태라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우리 몸에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액티바이드 양을 증가시키는 게 대안이라고. 액티바이드. 그러니까 식품을 먹었는데 더 나른해지잖아요. 그러면 부신에서 호르몬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끌어다 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근육에. 그래서 여러분 B하고 비타민 B군하고 C가 들어있는 액티바이트 양을 늘려주시는 게 도움을 주십니다. 요 개념 이해되신가요? 이해 안 돼요? 자, 과민 반응. 자, 과민 반응 한번 불러보세요. 나타나는 거. 연비, 설사, 통증, 식품을 먹어가지고 변비가 나타나신 분들은 이걸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변비가 주로 나타나신 분은 꼬리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뭐 꼬리뼈를 자주 다루시는 분도 있고 운영원장님 같이 안 다루시는 분도 있잖아요. 제일 간단한 건 저 샵으로 버리면 돼요. 근데 손님이 떨어지시는데 손님이 대체로 보낼 수가 없고. 자, 그럼 꼬리뼈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온열기, 주열기나 이런 걸 사용하셔가지고 판료열 있죠. 상뇨, 차료, 중뇨, 하료, 상뇨, 차료, 중뇨, 하료. 이 판료열을 열을 넣어주시고 그 안에 냉기를 빼주는 상태에서 소금을 따뜻한 소금차로 드시면 변비에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소금차를 드실 때 제가 집에서 해봤었는데 500에서 1500 한 1.5리터 정도를 먹는 게 가장 변비를 해결할 때 빠르더라고요. 이렇게 따뜻한 소금차를 있잖아요. 벌컥벌컥 마시고 나면 30분이 지나잖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이 반응이 오면서 쭉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변비를 해결할 때는 이런 방식이 가장 좋은 거고, 이게 해결이 안 될 때는 마그네슘.
마그민의 도움을 받는 게 좀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안 돼요. 마이크를 써야 현장에서 마이크를 써야지. 자, 하나, 둘, 셋. 네. 이 방법 써보신 분 있으세요? 소금하고 마그민? 지원장님 어떻게 해요? 이런 분 변비 오시는 환자들 마음에는 안 써. 마그민 정보 같은 마그민 소금요법 쓰면서 마그민 쓰면 변비가 바로 해결이 되는데 왜냐면 이게 수사나 마그네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입에 넣고 물이 닿는 순간에 녹아버려요. 마그네슘이 마그닌이. 그러니까 변비 현상에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약국에서는 안 팔죠? 약국에서 팔아요 마그민. 얘네는 아, 거기 됐대요. 네? 우리 처방전으로 바뀌었대요. 안 팔까? 근데 원래는 사랑인데 최근에 바뀌었다고.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일반 이동할 때 다른 사람 보는 분도 계신데 못 보는 분 계셔. 막 별로 가까이 살아갔더니 안 팔더라고. 아, 이게 처방약으로 바뀌어버렸죠. 이게 일반이었거든요. 원래 그랬는데 최근에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하기는 개인적으로는 안 해봤어. 아 그래요? 확인 한번 해요. 이게 수다나 마그네슘이라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그러면 병원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그 한 달분 정도 처방을 받아도 얼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가지고 먹으면서 하시는 것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변비가 오래될 때? 소금차 마시기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 그럴 때 그냥 소금 먹고 물을 먹어도 소금 먹고 물 먹어도 괜찮죠. 근데 물의 양을 좀 적어야지. 근데 변비 오는 사람들 대부분 이 꼬리뼈가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있더라고요. 여기 그 뭐죠? 척추 교정 그 대가 있잖아요. 조장희 원장님이라고 이분은 그 카이로프라티 정식 박사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거를 나한테 알려주거든요. 조장님 변비 온 사람의 99%가 안쪽으로 꼬리뼈가 말려 있어가지고 이게 변이 나오는 거 못 나오게 막아버리니까 이거 굳어진 걸 풀어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반복이 된대요 변비가. 그러니까 여러분 변비가 반복이 되신 분들은 반드시 꼬리뼈를 교정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지원장님 배우셨어요 혹시? 그동안 지원장님 할줄 알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좀 여러분 그룹에는 그 뭐죠? 운영원장님이 잘하더만 지난번에 보니까 운영원장님 언제 한번 모일 때 해가지고 좀 가르쳐줘요 모르는 사람. 왜 회장님 저 기자분인데 이시고요? 아 그거는 저기고 그거는 저 고맙습니다. 두개골 교정하는 거 가르쳐드리는 거고. 자 요거 꼬리뼈는 은혜원장님이나 지혜원장님한테 좀 배우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서 많이 도움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살사가 반복되시는 분은 요거는 왜 중요하냐면요. 장 점막이 장 누수 증후군입니다. 장 점막이 찢어져 있으니까 이 물질이 들어가면 위험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면역 반응으로 뭘 밀어내면 독소를 밀어내듯이 몸에 있는 걸 싹 비워버려요. 운동을 빠르게 해가지고. 자 그러면 장 점막의 사이에 있는 누수된 곳으로 독소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설사 반응으로 밀어낸다. 그럼 여기에 있는 영양소도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영양소도 들어가면 이물질이에요. 누수된 곳으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모든 영양소는. 점막에 있는 그 뭐죠? 이렇게 장 점막에 있는 그 글리콘 영양소 그쪽 그 수용체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누수된 곳으로 들어가면 독소든 영양소든 전부 다 뭘로 판단해요? 이물질로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반응을 일으켜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곰팡이균, 그 다음에 독소, 이물질 이런 거를 흡착해서
배설을 해야지만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가장 특화된 게 뭐냐면 지금은 스메타가 없어요. 약국에 옛날에 스메타라고 있었는데 요게 지금 단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대원제약에서 포타겔이라고 포타겔 현타겔이거든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먹어도 가장 안전한 약입니다. 이거는 몸에 인체 흡수가 안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흡착해서 배설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까지 흡착을 하냐면 바이러스까지 흡착을 합니다. 설사를 일으키는 게 로타바이러스까지 흡착해서 배설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아두셨다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특히 키우는 집은요 뭐냐면 포타겔, 현타겔 같은 거, 또 마그네슘, 또 가려움증이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한 질텍 이런 거를 꼭 갖고 계시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식품을 먹고 얻어맞은 것처럼 아픈 증상이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 어딘가요? 어깨. 여기 부어있는 부분이 더 아픈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림프 독소가 빠져나오는 대과, 서해부. 식품 먹고 있잖아요. 요런 부위가 가장 심각합니다. 식품 먹으신 분 중에 대부분 여기 있죠. 애과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부어 있어요. 못 보셨어요? 네. 그 다음에 서해부 있는 데가 이게 팡팡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지 정맥에서 림프 올라온 부분 있잖아요. 네. 여기 위중혈 눌러보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빡빡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방법도 일단은 모든 게 열이에요. 열. 왜냐면 이완시켜줘야 되거든요. 열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시고 그러면 요거를 가장 빨리 없애는 방법이 뭘까요? 가장 빨리 없애는 방법. 이완시키려면 뭐가 가장 필요해요? 네. 칼슘하고 산화질소. 칼슘, 마그네슘, 산화질소를 먹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뭔가 걸려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완시켜가지고 확대시켜서 빨리 보내버려야 돼요. 우리 여기 오신 분 중에 바비 파운더스 에메랄드 하나 오신 분, 여기 사장님, 스폰서 사장님이 얼마나 떨기가 있냐면 르노게는 하루에 60알씩 먹거든요. 그랬더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세혈관들 있죠. 모든 혈관이 다 열리는 체험이 된대요. 먹어야 되는데. 한번 먹어보세요. 한꺼번에 다 넣을까요? 아니야. 그거 어떻게 먹어? 그걸 못 먹죠. 그러니까 4알씩 이렇게 네, 뭐 먹으면 5알씩 계속 먹다가 이렇게 늘려갔죠. 하루 종일. 네? 네, 여기 그 파트너에 약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도 이렇게 먹어가지고 30알, 거기는 하루에 30알. 30알요? 얼마 먹었어요? 네, 살도 빠져요. 며칠 제가 뭐 실험 네, 일주일 동안 실험 한번 해보세요. 30알씩 하루에 30알씩, 60알씩 먹었다니까. 하루에 30알씩 먹었죠. 네? 생전에 30알씩 먹어. 열알 먹으면 30알. 열알을 6번 먹으면 60알. 5알씩 입고 먹을게. 다 먹어 일주일 동안. 열리는 체리가 몸이 풀려 있다는 거야. 죽게 하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모든 게그 이완되면서. 이완되는 염증이 빠져나가는 걸 본인이 체험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은 살이 실질적으로 10일 만에 3kg가 빠졌어요. 이렇게 먹고. 아니 여자분들이 더 잘 빠져요. 아니 저는 하루에 기본적으로 11에서 20알 먹어도 그렇게 안 빠지던데 저도 30알씩 먹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기관지염, 천식 이런 게 좋아진다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염증이 딱 쌓이면 보세요. 이 소장염도 쌓이지만 어제열 그다음에 내가 무슨 열이지? 신문열인가? 신문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 자리 봐봐. 거의 힘을 못 쓰잖아. 그다음에 여기 곡지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혈자리들이 문제가 꼭 와요. 그러니까 몸을 폐를
다스려야 대장이 다스려져요. 폐하고 대장 하나의 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김홍경 선생님이 그거 한번 나와가지고 어떤 분을 나오라고 해가지고 손으로 딱 만지는데 손이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볍게 만지는 데 있잖아요. 꼬그라지더라고. 이런 데가 오른쪽. 이쪽이 안 좋으시네. 네. 아니 진짜로 이게 많이 쓰셔가지고 곡주해가지고. 그만 만져야 돼. 우리도 많이 쓰는데. 근데 우리 남의 먹을 그만 만져야 돼. 아니 우리는 안 만지고 좋을 거였어. 피우고 그러지. 피우고. 아니 근데 그게 잘 날마다 좀 푸시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혈자리가 막히면은 기본적으로 폐의 경락이 안 좋으면 대장에 문제가 또 와요. 네. 그래서 가장 이 여러분이 만병빛이 주열기만 아니 주열기로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넣어야 돼요. 열을 넣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내려오셔야 돼요. 대장은 여기서부터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요코 이 부분까지 올라가야 돼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 나른하고 통증이 오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과민 반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 뾰루지 있죠. 자 식품을 먹고 처음에는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아래 이게 있다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예. 그게 과민반응이에요, 고혈압이에요? 어디가? 지금 쓰신 거. 죄송합니다. 배설반 잘못 썼네. 배설 반응 설명하고 써놓기는 과민 반응에서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여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 밑에가. 그 다음에 이 뒤쪽. 그 다음에가 이제 서해부. 서해부에 보면 쥐적같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발가락 사이사이가 찢어지면서 물집이 벗어지고 진물이 납니다. 대부분. 그 몸에 독소를 밀어낼 데가 없으니까 피부로 싹 밀어낼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조격이라든가 반신욕을 해가지고 빨리 밀어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나올 때 냄새가 있잖아요. 미쳐버려 사람. 사람 독소 냄새 같이 미치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식품 먹고 나면 몸에서 똥 냄새 날 때도 있어. 진짜 똥 냄새 나지. 내가 처음에 식품 먹고 나서 몸에서 똥 냄새가 나지 내 몸에서 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식품 먹을 때는 진짜 막 몸에서 어마어마하게 밀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다음에 소변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먹은 게 비타민이 잘 이용되고 있으면 첫 번째가 맑은 노랑 소변 요게 나오면 정상이에요. 레모네이드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레모네이드라고 그러나요? 그 노란색 네. 레모네이드 소변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야 정상. 그러면 비타민 B2가 정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요거는 비타민 B2 비타민 혁명의 저자 거기에 나와 있는 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맑은 하얀 소변. 이거는 비정상이에요.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라 이 뭐죠? 우리 몸에서 비정상적으로 배출하지 않고 이거는 기존에 써버린 리보플라빈을 배출하고 새로운 걸 계속 쓰는데 내 몸에 부족하니까 다시 계속 흡수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맑은 노란 소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꼭 알려주세요. 소변색에 대한 배설 방법이.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게 또 하나 빼먹죠. 이 눈곱. 눈곱이 평상시보다 엄청 많이 나옵니다. 네.
어떤 분은요 이쪽 한쪽에서만 고름처럼 나온 사람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똑같은 반응 중에 회복 반응에서 발열, 통증, 구역질, 복통, 나른함이 있는데 가장 많이 심각한 게 뭐냐면요 그 아랫배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 S결장 부위 있죠. 이 S결장 부위 있죠. 여기가 유독 그 뭐죠? 뭐가 많아요? 변비가 있으면서 여기에 숙변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빠져나올 때 있잖아요. 우리 그 어렸을 때 엿 있죠, 엿처럼 이런 뭐라 그러죠? 이게 딱 박혀 있다가 이게 딱 빠져나오잖아요. 그럼 그 부분이 엿 같아, 엿. 아니, 숙변이 엿처럼 나온다니까 이 딱딱해가지고 엿같이 나와요. 안 보셨어요? 한 번도? 맞아요. 아니, 여러분 숙변 제가 한 번도 안 해봤구나. 네. 개실에 딱 박혀있던 게 빠져나오면요 완전 엿처럼 이렇게 딱딱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변속이다. 저는 그 뭐죠 옛날에 그 해피클론이라는 거 써봐서, 해피클론 써본 사람 보세요? 대장 청소하는 거. 아, 처음 들어봐요. 해피클론이라고 장 청소하는 거 있어. 그래가지고 한 분에다가 대고 물을 넣어요. 근데 그게 정수기야. 장 청소하는 정수기인데 여기서 이제 필터를 통과해가지고 여기까지 물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조금 참으면서 쫙 빼내는 건데, 그러면 요런 그 숙변 덩어리가 있잖아요. 엿처럼 붕 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숙변 제거 그걸로 해봤는데 너무 잘 되긴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장 무력증이 오더라고. 너무 오래 쓰니까. 어쩐다고요?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자꾸 그 얘기를. 밥 먹으라는데 자꾸 똥 이야기한다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완 반응, 과민 반응, 배설 반응, 회복 반응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회복되려고 할 때는 있잖아요. 완전히 그 늘어진 정도가 한 2주에서 3주 정도 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간 이런 경우 있어요. 아니 뭐 잠도 제대로 자고 하는데 계속 몸이 있잖아요. 앉으면 잠이 오고 앉으면 잠이 오고 이렇게 너무 늘어지는 현상을 한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식품 먹고 그렇게 늘어진 사람들은 차라리 오히려 잠을 좀 더 많이 자서 회복하라고 하세요. 그냥 네. 자감력이 있다는 느낌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되게 열심히 드시고 매가로 먹고 이랬는데 계속 눈을 못 뜨게 돌린단 말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이런 나른함의 회복 반응인 건데 그분은 가장 좋아하는 판단도 받았다고 했는데 그거라고 겹치는 그러니까 되게 매가 많이 먹었거든요. 네네.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그 정도. 그래서 마지막에 회복되는 게 뭐냐면 제가 제 이야기 잠깐 해도 되죠? 작년에 제가 5월달에 여러분 성대 폴리본가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성대가 이렇게 안 달라붙어. 여기가 폴립이 생겨가지고 쇳소리가 나고 말을 하면 쇳소리. 저 가끔 어쩌다 목 갈라질 때 있죠. 이것 때문에 작년에. 그래가지고 6월달에 한 달 내내 쉰 거예요. 강의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파트너 사람들이 다 강의를 하고 제가 이때 2주는 엄마 집에 있었고 2주는 제주도에 있었거든요. 인생이 있잖아요. 다 산 것처럼 내가 다녔어요. 머리도 안 잘라, 세수도 안 해, 면도도 안 해. 사람 있잖아요. 이게 너무 무력한 거예요. 근데 식품은 또 어마어마하게 먹었는데도 몸이 회복이 안 되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도 이게 폴립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만요. 하는 방법, 수술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잘못하면 말을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 말은 제주도 놀러 갔다 와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주도 가가지고 2주 동안 뭘 했냐면요. 바닷가 있잖아요. 함덕이 술장에서 여기에서 저기까지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걷기만 한 거예요. 3일 정도 딱 지나니까 4일째 되는 날 목에서 뭔가 혹이 있잖아요. 이게
느낌만 쫙 빠져나간 느낌이 있고 그때부터 말이 탁 튄 거예요. 좀 신기해가지고 야 이게 어싱 있잖아요. 맨발로 걷는 게 그렇게 좋구나 그래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른함이 거의 한 달 갔을 때 그게 아마 낫고 자는 게 있잖아요. 전조 증상이었던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말도 못했죠. 그다음에 이제 뭐죠 완전히 목은 부어 있죠. 그러니까 방법은 쉴 수밖에 없잖아요. 한 달 내내 나른하게 쉬면서 어싱했던 그 효과가 딱 나타나니까 사람이 너무 유레카 있죠. 아 이게 어싱이구나. 그 맨발로 걸으면서 독소가 진짜 이 정전기를 통해서 아니 그 뭐죠 영천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땅에 그 지기는 들어오고 하늘의 천기가 백혈을 통해서 들어온 체험을 하고 나니까 진짜 내가 어싱이 얼마나 몸이 좋은지 그때에서 처음 체험을 했어요. 회복 반응 중에 가장 힘든 게 나른함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파트너들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 방금처럼 통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나른함. 저희 그 파트너 중에 한 번 평택보는요 한 달 반 동안 설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있잖아요. 진짜 단순 무식하게 설사가 있으면 저렇게 하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호전 반응일 거야 하면서 계속 버틴 거예요. 근데 항문이 찢어졌어. 왜 찢어졌는지 알죠? 한 달 반 동안 설사해봐요. 항문이 헐어온다니까. 그래가지고 식품을 안 먹게 된 거야. 그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변비 설사가 교대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만 설사가 저렇게 지속되는 사람한테는 뭘 해줘야 돼요? 포타기. 포타기 렌타기를 사가지고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항문 찢어져요. 식품을 아예 거부하시더라고 나중에는. 자기는 허전 반응이라고 믿고 싶은데 너무 지속이 돼가지고 완전히 망가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내면서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 오신 분 중에 한 달 반 동안 변비여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신 분이 있어. 똥이 안 나오니까 가스가 어디로 와요? 머리로 가고 쓰러져. 그게 간성 원소예요. 똥가스 있잖아요. 암모니아 가스가 어디까지 간 거야? 어디까지. 그러니까 쓰러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동의하세요?